오늘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서 친윤계와 친한계 간 공개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담 여파, 그리고 특별감찰관 공식화에 따른 추경호 원내대표의 반발, 또 여기서 파생된 친한계의 의총 요구로 갈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여당의 내부 갈등을 정치적으로 최대한 이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지지층들의 불만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른바 계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늘 있어왔던 정치 현상 중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 또한 친문과 친명 혹은 친명과 비명으로 대변되는 계파 갈등이 극에 달했던 적이 있었죠. 이게 극에 달했던 게 바로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가결이었습니다. 29명의 반란표가 나오면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고 민주당은 그야말로 혼돈 속에 빠지게 됐는데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계파 갈등이 거의 없는 상태이죠. 지난 총선에 공천권을 쥔 이재명이 비이재명계들에게 공천 학살을 자행했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친명으로 싹 물갈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민주당에 비해 의석수가 확연히 적은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때 아닌 계파 갈등 논란에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시절 이른바 윤핵관 논란을 주도하면서 꽤 오랜 시간 당이 시끄러웠는데 이제는 친한계가 등장했고 이에 친윤계가 반발하면서 계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지층들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쪽으로 갈라져 심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108석이 똘똘 뭉쳐 거대 의석의 야당을 상대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이런 내부 분열로 틈새가 벌어지고 있고 그 틈새를 민주당이 파고드는 형국입니다. 다음 달 초 민주당이 대대적인 장애 집회까지 예고한 상황인데 도대체 어쩌려고 저러고들 있는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표적 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최고위원 그리고 대표적 친윤계로 구분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일단 이 두 사람의 발언을 영상으로 차례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제 부산 금정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힘을 모아주신 금정 구민 그리고 부산 시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금정에서 다시 확인한 민심은 아직 국민의 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방향의 민심은 지금의 상황에 대한 실망과 우려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감장 안에서 그리고 국감장 밖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나쁘끄러운 모습마저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롱패딩과 영혼까지 끌어모아 길거리로 나가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월에 탄핵의 문을 열기 위한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의도가 분명한 특검법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든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108명의 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틈을 보이는 것은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당원들은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당도, 대통령실도 문제를 대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당원들도 국민들도 오래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특검법을 막아내는 마지막 힘은 108명의 의원들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제 금정구에서 보여주신 국민들의 응원과 함성보다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은 문제를 만들 때가 아니라 하나씩 풀어갈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우리 당의 사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불안한 눈빛으로 우리 당의 사정을 걱정하면서 전화를 걸어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당의 지지자, 당원, 그리고 국민들에게 불안감 그리고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당은 집권 여당입니다. 우리 당이 집권 여당인 이유는 우리 당의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우리 당의 당원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당헌 제8조 1항에는 당원이 대통령이 되면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적극 뒷받침하며 당과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동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배출한 당원인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의 책임을 공동으로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에 협조도 하고 또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인 당원을 비판할 때는 적어도 일정한 금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정한 선을 넘어갔을 때 국민들을 불안해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국정을 수행하는데 우리 당은 공동 책임자로서 비판하고 비판할 때 일정한 수준의 금도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보수 대분열로 우리 보수 진영이 겪지 말아야 할 참담한 고초를 겪었던 그런 과거가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가슴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당의 혁신과 변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혁신과 변화의 이름으로 우리 편에게 가해지는 공격의 정도가 금도를 넘어갈 때는 그것 또한 우리 편에게 상당한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자해적 행위로서 보수 진영의 공멸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많은 걱정이 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지자들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적들에게는 지금 잔치상을 마련해주고 때로는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정과사범 출신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 당 상황을 뒷골목 거시기들의 지금 패싸움이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끼리 싸움을 금도를 넘어서지 맙시다. 지금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성을 되찾고 당원과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친한계를 대표하는 장동혁 최고위원 그리고 친윤계 색채가 강한 김재원 최고위원이 상대를 향한 격한 공격성 발언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험한 말이 안 나온 것은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둘 다 맞는 말을 한 것이 먼저 장 최고위원의 경우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즉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파장으로 친한계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할 것이다.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든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108명의 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틈을 보이는 것은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또 앞에서 이렇게 안심시켜놓고 뒤에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읽혀졌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의 오늘 발언의 경우에는 정말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인 당원을 비판할 때는 적어도 일정한 금도가 있어야 한다. 그 금도가 넘어갈 때는 상대가 아닌 우리 편에게 상당한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자해적 행위다. 우리 진영에 공멸을 가져온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질 않나. 이 말 너무나 전국을 찌르는 말입니다. 김 최고위원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탄핵 트라우마와 더불어 내부 총질의 이준석 트라우마도 우리 진영은 가지고 있지요. 이준석의 내부 총질로 자칫 대선이 이재명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 내부 총질과 분열이 얼마나 중대하고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지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여권 내부 균열을 민주당이 집요하게 파고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로 예정된 이재명 1심 선고에 잔뜩 긴장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 내부 분열만큼 좋은 호재는 없을 것입니다. 집권여당 당대표가 알아서 대통령을 매일같이 까주니까 손 안 대고 코 풀게 생겼는데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한 차원의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에도 집권여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그 정당성을 설파해주니 이것만큼 또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재명이라면 한동훈을 업고 다닐 것 같은데요. 자, 갑자기 오늘 이 사실이 떠오르더군요. 지난 8월 한동훈 대표가 18명의 국민의힘 상임 고문단과 비공개 오찬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유준상 상임 고문이 한 대표에게 이런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매사에 이기려 하지 말고 지면서 이기는 법을 터득하라. 이 말을 해줬다는 겁니다. 또 다른 원로는 한 대표에게 당정은 상호 충돌이 아닌 보완 관계가 돼야 한다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자, 이걸 거꾸로 놓고 생각해 보면 이런 조언을 해준 원로들은 향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때부터 아마 예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요즘 한동훈 대표의 행보를 보면 그때 원로들의 조언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면서 이기는 법을 배우라라고 했는데 대통령에게 사사건건 덤비면서 진짜 이기려 들려 하고 있지요. 자, 오늘 권성동 의원이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생각 안 한다 이런 말을 했던데 3, 4일 전 김재원 최고위원도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이게 정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치뼈가 굵은 두 사람이 내린 평가가 일치하니 뭔가 한동훈에게서 그런 분위기가 읽혀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동훈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원과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동훈 대표를 대표로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지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닌지 김재원 최고위원 말처럼 금도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금도를 한동훈이 깨버리면서 공멸을 가져오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